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 구조나 입지,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만 신경 썼지 정작 이사업체가 나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의 성토가 요즘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사할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지, 어떤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 살펴봅니다. 추석 맞아서 서울광장에 직거래 장터가 생긴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2천여 개의 품목을 시중보다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배추 판매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인당 3포기씩 2,400포기 한정으로 선착순 판매한다고 하는군요. 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장 한마당이 열리는 진풍경이 올해로 8회째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준비했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사 화물 서비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의 오규호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사 화물 서비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를 했다던데 대략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가나 감소 추세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시죠. 예, 저희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저희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32,0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예. 이 중에 이제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까지 올라온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72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유형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이사 화물이 파손이나 훼손되거나 또는 분실되는 경우. 예. 그리고 어떤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다거나 또 이제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파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게 가장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 화물 파손이나 훼손되는 피해가 예. 저희 이제 전체 6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예.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예. 이제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도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그냥 이사,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주로 어떤 네네. 이사에서 피해가 많았습니까? 우선은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예. 저희 피해 구제로 접수된 이사 유형, 화물 유형, 서비스 유형 중에는 포장 이사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95% 네네. 이상이요? 예. 포장 이사할 때 이제 이런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실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좀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네.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사 화물 분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분이 이사를 한 후에 물품을 정리를 하다가 박스 포장을 해두었던 모피 코트가 분실된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예. 이사 업체에 배상을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도 받지 않았고, 이제 본사에다가 문의를 해도 본사에서는 이 이사 계약이 본사랑 맺은 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예, 또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나 사다리 비용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식사비나 심지어 저희 술값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뭐 일단은 작업은 만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불을 하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사가 제 시간에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마무리 상태도 형편이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일단 버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추가 요금 안 주면은 저희가 마무리 못 짓겠습니다. 이러면은 참 그것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긴 줬다. 하지만 부당 요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참 이렇게 다양한 그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거, 피해 사례가 제일 많았던 게 뭔가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파손이나 훼손이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사 화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약 한 10%가 접수가 됐고요. 예. 또 이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술값이나 식사비처럼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도 한 30%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권 쪽에서 피해 신고가 제일 많았다면서요? 예, 그 아무래도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이제 그 전체 약 75%를 차지했고요. 예.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투데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피해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합의된 게 보상을 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좀 이제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2년간 저희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 배상이나 뭐 수리 보수 등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된 거는 약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 그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그 피해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업자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사업자가 이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간단한 그냥 실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분들도 이삿짐 업체에서 이제 나온 분들도 빨리빨리 이제 일을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게 끝나고 나서 확인이 되니까 이게 참 그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이사하는 내내 그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소비자분들께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으로 그 허가받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용어가 긴데요. 화물 네네.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연합. 그렇죠. 네. 이 사업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예.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계약을 하실 때는 이제 온라인이나 뭐 전화 견적보다는 업체가 이제 직접 방문 해서 견적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예. 그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기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예. 그 고가품이나 뭐 골동품 같이 이제 가치가 크게 나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와 그 상태를 상호 확인하신 후에 그 포장이나 운송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가 끝나기 전에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그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업체에 이제 관련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진과 같은 그 입증 자료를 확보하셔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현장 뭐 책임자가 쓰게끔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예. 이제 그 당시에 구두로 배상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이나 그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서면으로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사업체가 이제 방문 견적 뽑으러 왔을 때, 거기서 네네. 계약서를 계약자로 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약서를 좀 쓸 때 그 고가품이나 뭐 귀중품에 대해서 주의해달라. 서로 눈으로도 확인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파손 시 뭐 배상을 한다. 업체 측에서 뭐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까지 적을 수 있습니까? 사실 계약서에는 대부분 그런 그 계약 내용, 우리 약관이라고 하죠. 예. 그런 내용이 대부분 적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실 계약서에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느냐 말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그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허가업체인지 확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이게 그 허가업체라는 그 표식인 것 같은데 이거 네네.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 일단은 그 무허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격은 싸지만 그만큼 이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이제 그 업체가 소재한 관할 관청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화물 주선 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네. 업체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 검색창에 검색하면 됩니까? 네, 이제 전국 화물 주선 연합 허가 업체라고 검색하시면요. 예. 네,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사 허가업체 검색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방송 통해서 또 홈페이지 통해 또 올려놓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사하실 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 피해 구제 신청 방법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분들하고 이제 분쟁을 해결하시려고 하겠지만, 예.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그러니까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시면, 예. 이제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피해, 신청,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접수도 할 수 있는 1372, 1372번입니다. 신속하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고를 하고 알려달라고 하시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오규호 대리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십니까. 택시기사 박정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탔을 때 이제 안 탔을 때 꺼놓으면 또 덥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거 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아침에 새벽에 노인네 한 분을 저쪽 7단지 앞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보도블럭에 앉아가지고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태웠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라는 거예요. 119에다 먼저 신고를 하고 119 그 안녕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그 인공호흡을 하라고 전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가슴을 막 누르고 계속 누르고 이제 있으라고. 그 119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죠.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탈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들 때는 그 술 취한 분들 그냥 차 안에 있지 않고 서 있을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가볍게 이제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큰 대로변에 이제 주차하는 건 괜찮은데 골목길에 주차를 덜 해보니까 그게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골목길 들어갈 때 그때 힘들죠. 끝나고 나서 동료들하고 같이 술 한잔 먹어놓던데 그날 있었던 일 다 100% 푸는 거지. 야, 만약에 저희 YTN이 먼저 알았으면 이거 정말 선한 행동을 한 택시기사 주인공으로 정말 그 선한 뉴스의 주인공으로 발탁될 법한 그런 소식이네요. 특히 그 할머니께서 쓰러졌을 때
그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거 정말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선조치를 했던 사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박정석 택시기사님의 사연이었고요. 이 밖에도 참 사실 그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냉방 관련해서 차 안에서 자꾸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게 바깥과 안쪽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 운전하면서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털어놓으시면요. 그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남들도 알아주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나중에는 풀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박정성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런 선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와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가 부른 칙투칙.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죠.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8.25 가계 부채 대책이 나왔지만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과열된 분양시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양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정부가 이렇게 다시 분양시장 과열을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간소화했던 이제 2014년 말 이후로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전국은 2014년 3.3제곱미터당 939만 원에서 현재 1,023만 원으로 8.9% 상승했고요. 서울은 1,888만 원에서 2,201만 원으로 무려 16.6%나 급등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4천만 원대 고분양가 시대를 열면서 청약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강남 4개구는 2,055만 원에서 3,711만 원으로 무려 8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단하게 뭘까요? 우선은 분양시장에 대한 소유자들의 기대 심리가 많습니다. 예. 수도권은 역세권이라든지 인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있고요. 거기에 예. 정부의 청약제도 간소화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과열되고 있고 계속 이게 진정되지가 않으면 공급을 더 옥죄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이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언급된 얘기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더 과열된다면 분양시장과 관련된 집단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단계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수요자를 옥죄할 수 있는 카드도 있는데요.
뭐 재당첨 금지라든지 또는 분양권 전매 강화 그리고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금융규제 또는 이제 공급자 억제책보다 사실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칫 부동산 시장이나 분양 시장을 냉각시키게 돼버릴까봐 정부가 정책카드 사용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이번에 공급을 줄인다라는 그 측으로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그 공급 물량이 희소해졌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오히려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가 더 상승하고 일부 중소형이나 재건축 단지에는 가격이 강보합세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들은 내년에 실입주를 하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허가 단계라든지 택지 조성 단계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내년 내후년 70만 호 이상 입주가 되는 공급 과잉 현상에 공급 물량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의 희소성을 들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 2년 동안 건설사가 밀어내기 위한 아파트 물량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양시장 호황 속에서 이제 건설사의 밀어내기 공급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51만 호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올해도 이미 26만 호가 분양됐고 또 연말까지 21만 호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공급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의 인허가 수치도 지난해 76만 호로 이전 3년 평균 51만 호에 비해서 무려 49%나 급증했는데 예상과 달리 올해 인허가 수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공급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증가가 계속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주 시점에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집단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입주 거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75만 호나 됩니다.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입주량이 많은 상황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지속될 경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분양했던 신도시 아파트는 2011년과 2012년 입주 때 가격이 급락해서 대규모 집단대출 연체 현상이라든지 분양계약 취소 소송 그리고 입주 거부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0.5%대로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순증하기 때문에 대출 건전성이나 공급을 지금부터라도 다소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 주택 공급 물량 조절 관련 8.25 대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분양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吃饭了吗? 이거 대답 배웠었는데 어제. 네. 7달러. 그렇죠. 7달러.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7달러. 네, 연습 많이 하셨네요. 7달러만 이렇게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7달러. 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요. 또 몸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이런 대답도 어제 배웠어요. 好多了. 네, 맞아요. 好多了. 네. 하오가 좋다니까. 네. 好多了.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기차표 예매를 이제 특정 기간에 딱 하는데 그때 못 하신 분들은 이 취소표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표 샀나요?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표를 샀습니까? 네네네. 표 사셨어요? 이런 네. 표현. 표를 사셨나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买票了吗? 买票了吗? 네. 여기서 마이는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매매할 때의 그 매자예요. 살매자. 마이. 조금 더 내려주세요. 땅 밑으로 파듯이. 마이. 그 다음에 표, 티켓은 중국 발음으로는 피아오예요. 피아오. 한 번 더. 피아오.
피아오.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으로 피아오. 피아오. 요게 표고요. 네. 그다음에 러는 동작이 완료된 거, 그리고 러. 마는 물어볼 때. 마. 그래서 마이 피아오러마. 마이 피아올러마. 한 번 더. 마이 피아오러마. 마이 피아올러마. 네, 요게 바로 표 샀나요라는 표현이에요. 마이 사다. 네. 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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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그다음에 그래서 러마. 러마.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고. 네. 그래서 물어볼 때는 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문장이 끝났다 해서 러 붙이고. 그래서 마이 피아올러마. 마이 피아올러마. 그렇죠. 요때는 마이 할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음으로 마이. 그다음에 마이. 피아올러마는 위에서 네. 뚝뚝뚝뚝 떨어지는 음으로 피아올러마. 피아올러마. 그렇죠. 이것도 역시 랩하듯이 하면 쉽네요. 네. 그 표는 이제 기차표잖아요. 네. 기차는 뭡니까, 기차? 기차는 火车. 火车. 네. 요 火车할 때 火는 네. 불화자예요. 그래서 불 가지고서 처음에는 우리가 땔감으로 해서 그렇죠. 그 기차가 증기기관차 이런 증기기관차. 거. 그렇죠. 네. 그래서 火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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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차 티켓이라고 하려면 火车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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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표 샀습니까? 이럴 때는 마이 피아올러마. 네, 마이 피아올러마. 기차는 火车.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차표는 火车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중국도 뭐 연휴 때 그 기차표. 火车票. 이 기차표 전쟁이던데 어디선가 본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행히 잘 샀어요. 마이 피아올러마. 네,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씩 배워보다 보면 어느 틈에 여러분의 입에 촥 붙어 있을 겁니다.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배우고 싶은 표현 특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밥 시거, Fire Lak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 수첩엔 어떤 뉴스 적혀 있을까요? 오늘 서울시청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서울시립대가 내년 수시 특별 전형 대상자 이 중에서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빼고 군 장군의 자녀는 넣었다. 이런 논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흑수저들을 위한 수시 전형이 금수저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간 건데요. 네. 서울시립대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고른기회 전형 2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시 전형은 1차 합격을 해도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해 수능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른기회 전형 2는 간단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수능 최저 등급 없이도 합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꿀 전형에서 지난해 모집된 2016학년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는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 전형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또 2016년도 전형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가 포함됐었는데요. 올해 전형에서는 부사관이 직업 군인으로 바뀌어 군 장군의 자녀도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서울시립대 측의 해명은 황당한데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장군도 적지 않아 해당 전형을 부사관에서 모든 군인으로 넓혔다고 밝혔고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처우가 개선돼 그 지원 자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군 장군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군요. 뭐 환경미화원, 뭐 요즘에 뭐 처우 개선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도 했다 하는데 뭐 어떤 정황인 건지 더 명쾌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면서요. 어디입니까? 네, 서울광장인데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2016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가 열립니다. 전국 120여 개 지자체에서 인증한 농수산물 2천여 품목이 판매되는데요. 폭염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배추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고요. 대다수 상품이 시가 대비 30%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네.
예,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부터 열리는 농수산물 서울장터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바구니 들고 서울광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하철 역사 안에 약국이나 한의원 있는 걸 보신 분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의료시설들을 입점시킨다면서요. 근데 이게 또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요? 네, 이게 전국 최초로 지하철역 안에 한의원과 약국 같은 이른바 메디컬 존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네.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 들어서려던 한의원 개점 신청자가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 4월 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을 하고 개원 준비를 해왔지만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을 복합적인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장지역과 DMC역에 대한 재입찰을 추진한 뒤 같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는 뭐 지하철 역사에다가 이런 걸 입점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 거죠? 네,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보통은 이게 그 뭐 협회나 이런 곳에서 이게 보통 그 뭐 임대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는 걸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 신청자분이 계약을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어려운 처지에서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정말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를 딛고서 12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70대 할아버지 서울시 복지상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회장 경봉식 씨인데요. 경 씨는 공무원 근무 도중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장애인 단체를 알게 됐는데요. 경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무려 16,000번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 봉사 활동을 한 건데요. 어제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이 열려 경 씨는 대상을 받으셨고요. 최우수상에는 14년 동안 하루 8시간 모두 8,600시간의 봉사 활동을 한 서정호 씨가 뽑혔습니다. 네, 참 각박한 뉴스들 많은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고요.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클래식 기타리스트 밀로시 카다글리치와 그리고 그레고리 포터가 함께했네요. 레리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끝곡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께 더 필요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it be.